그러면 3교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, 요 포비아로 시작을 할게요. 이 포비아는 이제 공포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 대상이나 행동, 상황에 처했을 때, 그러니까 뭐 특정 대상,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뭐 뱀을 만났거나 뭐 그 다음에 어떤 행동, 그래가지고 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, 그 다음에 상황에 처했을 때, 그래가지고 뭐 높은 곳에 올라가 있거나 어떤 이제 밀폐된 곳에 있거나 뭐 이런 이제 행동 상황 이런 거에 처했을 때 이제 보통도 뭐 불안감을 겪음을 하잖아요. 근데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증세가 생겨가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나 상황을 피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피해하는, 그러니까 피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비아,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공포증에는요, 네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요 아고라포비아라고 해가지고요, 광장공포증, 이 광장공포증, 뭐 사회공포증, 고소공포증, 동물공포증, 밀폐공포증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요 아고라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 그 단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아고라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혼잡한 거리, 막 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있는데 약간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된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엄마 손을 놓친다던가,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버려지거나 도움을 못 받은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 아고라포비아가 생긴다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광장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, 뭐 증상으로는 뭐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던가 흉부 통증, 그래서 뭐 체스트 페인이라던가 어떤 이제 막 그 두려움이 심해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서 뭐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. 이 광장 공포증이신 분들은 앞에 공포증이 약간 피해버리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광장 공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잡한 거리라던가 사람이 많은 상점이라던가 어떤 이제 폐쇄된 공간,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이제 폐쇄된 공간이라던가 운송기관, 그래서 뭐 버스나 비행기, 뭐 기차 이런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,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, 근데 이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특정한 장소 자체를,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아니면은 뭐 기차를 아니면 사람 많은 상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될 그 공포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, 피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게 요 아고라포비아, 광장 공포증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소셜 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공포증이라고 해가지고요. 약간 그 어떤 사회 불안 장애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대인 관계라든지 사회적 상황이라던가 업무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것, 그 다음에 모욕당하는 것, 그 다음에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보이는,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던가 뭐 사람들하고 어떤 거를 이제 뭐 단체적인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 약간 이제 그 어떤 실패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모욕을 할 거라는 이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되는, 그래서 뭐 발표 같은 것도 안 하게 되고 뭐 팀으로 해야 되는 무슨 이런 이제 업무 같은 거 할 때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장애를 소셜 포비아, 사회 공포증 또는 사회 불안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
자, 그 다음에 아크로포비아라고 해서 이 아크로라는 게 무슨 뭐 사지도 있고 말단부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높은 곳도 이제 그 아크로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.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아크로포비아, 높은 곳 공포증 또는 고소공포증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, 그래서 약간 고소공포증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높은 곳에 못 간다라고.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뭐 높은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높은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동물 주포비아라고 해가지고요. 어떤 이제 파충류라든지 뭐 개라든지 벌레 이런 것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요 상태를 이제 이 주포비아, 동물 공포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동물 공포증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개에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. 어렸을 때 이제 그 약간의 그 사회적 인식, 예, 뭐 그 뱀은 무서운 존재야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된다던가 이럴 때 주포비아, 동물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. 이 동물 공포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공포증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 특정한 상황, 고소라든지 특정한 이런 동물이라든지 특정한 장소,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을 특정 공포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 밀폐 공포증 같은 경우는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고 해가지고요. 약간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엘리베이터를 잘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포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특정한 대상, 그러니까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행동, 그 다음에 상황,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은 데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내가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두렵잖아요. 걱정이 되고 내가 잘 실수하면 어떡할까 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두려움.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안한다고 해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다던가 미칠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은 안 나타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나 불안 증세를 나타내서 그걸 아예 회피해버리는, 이제 피해버리는 것들을 포비아,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anxiety disorder라고 해가지고 anxiety 이제 그 약간 불안, 공포감. 그래서 이 anxiety disorder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 장애인데요. 불안 장애도 여기 보시면 강박 장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PTSD라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그 다음에 전신 불안 장애 또는 이제 뭐 범불안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 장애잖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요 강박 증상 같은 경우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해가지고요. 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그 자꾸 특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특정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, 이제 그 것들이 강박적으로, 그래서 나는 뭐 뭘 만지면 꼭 손을 씻어야 돼. 손 안 씻으면 큰일 나.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문을 닫을 때는 꼭 3번 닫아야 돼. 막 이런 이제 약간 좀 특정한 반복적인 이런 이제 행동을 한다던가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강박 장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본인도 알아요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지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게 되는 강박증적인 이런 이제 그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요.
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심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장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사고가 막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던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보시면 레이프 강간을 당했다던가 폭행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전쟁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민간인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PTSD 물론 군인들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PTSD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이런 이제 군인들도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홍수나 지진, 쓰나미 이런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을 한다.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경험을 하고 나서 요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만 평상시에도 이 PTSD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평상시에도 늘 과민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. 그러니까 늘 과민하다 보니까 어떤 한 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막 짜증, 막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,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면 곤란 뭐 이런 것들도 호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도 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,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. 근데 이 외상이라는 게요, 약간 인간 외적인 외상,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테러라든지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인 관계적인,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뭐 심한 배신을 당한다던가 이런 이제 대인 관계적인 외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애착, 그래가지고 애착 외상 같은 경우도 뭐 부모한테 버림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연인한테 어떤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그 헤어짐을 당한다던가 이랬을 때도 요 PTSD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요, 또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.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 상태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,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요 PTSD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또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신 불안 장애, generalized 전신적인 anxiety disorder, 불안 장애가 있는데요. 얘를 그 전신 불안 장애라고도 하고요. 범 불안 장애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 generalized 그 전신적인 범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요, 약간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,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위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. 이 불안한 느낌이 우리도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이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전신 불안 장애, 범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요 불안한 느낌이 너무 과도해요. 예, 그리고 광범위하게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. 그래서 밑에 신체 증상 보시면 뭐 근육통이라던가 이제 안검 경련, 그 아이리드 이제 그 상안검이나 하안검이 경련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증상들 막 서성이게 된다던가, 그 다음에 이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발한 굉장히 땀, 우리 막 식은땀 나듯이 막 땀 많이 나고, 그 다음에 팔피테이션 심계 항진,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, 또 어떤 이제 소화기의 질환이라던가, 그 다음에 하이퍼벤틸레이션, 과호흡이라던가, 우리 막 과호흡 해가지고 막 숨을 막 이렇게 막
이렇게 심하게 쉬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이렇게 광범위한 신체 증상을 나타나는 게 이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만성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.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이 범불안 장애이신 분들은요,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해진대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이러다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우유부단. 그 다음에 이제 행동도 굉장히 이제 늦어지는 지연 행동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이제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전신 불안 장애이신 분들은요, 뭐 그런 걸 또 작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래요. 그래서 걱정 사고 기록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때 그걸 적어보는 거죠. 그래서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, 또 그 걱정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. 근데 그거를 지나고 봤더니, 별로 그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?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요 불안한 느낌이 불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각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걱정 사고 기록지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해서 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 이제 해소시켜주는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. 이 전신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막연함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신체형 장애라고 해가지고요. 네. 신체형 장애, somatoform disorders라고 해가지고 이 신체형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정신적인 원인이 그 신체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는, 그러니까 내적 불만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정신 방어 작용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갈등이 누적되어 있다가 이런 누적된 정신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돼서,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적인 불만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 somatoform disorders, 신체형 장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신체형 장애에서 보시면 신체화 장애라고 해가지고요. somatization disord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신체화 장애 같은 경우는요, 그러니까 뭐 한 개 이상의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뭐 건강 염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요 신체화 장애인데요. 이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증상이요, 검사를 해봤을 때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증상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이제 그 갈등 같은 게 생겼을 때 막 두통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어지럼증으로 온다던가 아니면은 나는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약간 막 그 너지아 보미팅 구역질이나 구토 뭐 그 다음에 업도미널 페인 막 그 아니면 뭐 에피가스트릭 페인 막 복통으로 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내적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은 막 설사나 변비를 유발시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로 이제 뭐 성기능 장애라든지 월경 불순 뭐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고,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신적인 갈등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컨버전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요, 이것도 이제 그 신체형 장애에 들어가는데요. 이 전환 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심리적 갈등 욕구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게 신경학적 손상을 암시하는 어떤 운동 기능이라던가 감각 기능에 이상이 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컨버전 디스오더라고 하거든요.
그래서 이 컨버전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걸 이제 히스테리하다 뭐 이런, 그러니까 히스테리 해가지고 막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. 요 전환 장애 컨버전 디스오더를 그래서 그 기능성 신경 증상 장애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심리적인 갈등이 그 신체화로 나타나는 건데요. 이 컨버전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막 실명까지 가고요. 그 다음에 감각 상실이라던가 마비 이런 이제 그 신경학적인 손상을 암시하는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전환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무의식적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갈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원인적 갈등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인 아니면 공격적인 본능적인 충동과 그 표현을 억압하고자 할 때, 그래서 나는 막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걸 자꾸 막 억압하고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실명이 된다던가, 아니면은 누군가를 막 만지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때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마비가 온다던가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이 됐을 때 이런 심리적인 갈등 욕구로 인해 가지고 이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요 컨버전 디스오더 전환 장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여자애가 한쪽이 팔이 뭐 마비가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팔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, 우리 앞에서 이드와 슈퍼에고 배웠잖아요. 그래서 이드와 슈퍼에고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게 신체학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요 컨버전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뭐 정신분석학에서 또 많이 또 다루는 이런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고 해가지고요. 얘는 이제 건강염려증이라는 단어도 쓰고요. 또 질병불안장애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우리 건강염려증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, 이 증상은 나한테 굉장히 좀 중병이야, 심한 병에 걸렸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집착이라든지 그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, 그래서 나는 막 너무 뭐 위험이 심해, 나는 무슨 암에 걸렸어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이라던가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이런 이제 그 상태를 이 하이포콘드리아시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데요. 이 건강염려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돼서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, 뭐 위염이 아닙니다, 암이 아닙니다 라고 확진을 받아도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왜? 나는 지금 질병에 걸렸으니까. 그래서 막 여러 의사를 막 찾아다닌다던가,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계속 가진다던가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몸에 대해서,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.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고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때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잖아요. 뭐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, 괜찮습니다, 뭐 검사 결과 봤을 때는 이 질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요 하이포콘드리아시스 건강염려증 같은 경우는 좀 의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환자에 대한 그 증상 설명을 듣고,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건강염려증이신 분들은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 어떤 정신건강의학이면서
다른 이제 뭐 내과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외과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이런 질병이 또 하이포콘드리아시스, 건강 염려증, 질병 불안증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팅 디스오더, 먹기 장애를 살펴볼게요. 우리 먹기 장애 같은 경우는 섭식 장애, 뭐 급식 및 섭식 장애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이 먹기 장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 약간 날씬한 몸매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. 그리고 또 날씬한 몸매를 매력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그러면은 나도 이제 그 날씬해야 돼 라는 이제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요 섭식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. 이 이팅 디스오더, 먹기 장애 같은 경우는 그 식사 행위,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,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정신과적인 질병, 장애가 이제 그 동반이 되는 건데, 이 섭식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본인이 말랐어도 약간 뚱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아노렉시아, 그 식욕부진인데 너블사라고 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식증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본인은 충분히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제 섭식 장애가 오게 되는 건데요. 이 거식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여자 청소년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또 좀 내성적이면서 좀 모범적이고 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이제 그 여자 아이들한테서 나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이런 이제 그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돼라는 이제 그 강박 증상으로 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. 이 거식증이신 분들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죠. 예, 그래서 살찔지도 모른다. 그러다 보니까 식욕 부진도 오고요. 또 스스로가 식사를 너무 많이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약간 특이한 식사 행동,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끼 식사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밥을 이제 하루에 한 숟가락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현저한 체중 감소들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거식증,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한데 음식을 안 먹다 보니까 심한 신체성 장애가 동반이 되고요. 또 기초대사가 또 떨어지게 되고 또 아까 앞에서 이 거식증은 여자 청소년한테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먹다 보니까 무월경, 어메노리아, 무월경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벌리미아 너블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폭식증 또는 신경성 개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폭식증 같은 경우는 그 다량의 음식을 빨리 빨리빨리 먹으려고 하는,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하는 건데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복통이라든지 배가 아프거나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할 때까지 먹는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토할 때까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토해요. 예. 이제 반추 현상하고 비슷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증상으로 괴로워한대요. 보시면 너무 많이 먹은 거에 대한 죄책감, 그리고 나는 날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자, 그래서 지금 먹기 장애 해서 이제 그 폭식증 같은 경우는 요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, 우울증으로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거식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 있는데요.
요 폭식증이신 분들은 보통은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빨리 다량의 음식을 먹는 요게 폭식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밤에 혼자 있을 때,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, 그리고 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음식을 빨리 먹고 토하는 이런 이제 폭식증 증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폭식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. 우리 폭식증 있는 사람은 많이 먹고 막 토하고 뭐 그 이뇨제나 하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을 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데요. 요 폭식 장애 같은 경우는 폭식증하고 다르게 많이 먹는데 하제를 사용하거나 토하지 않기 때문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이 많대요.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빨리 많이 먹는 건 폭식증이 되는 거고요. 폭식 장애이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만 어떤 이제 그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인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네, 요 폭식증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화장실 앞에서 막 토하고, 그 다음에 설사제나 이뇨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데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거식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사진 보셨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 외모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꼭 날씬해야 된다, 나는 뚱뚱하면 안 된다, 이런 강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을 거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체중이 적게 나가는, 그래서 어떤 이제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것을 이제 요 거식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신건강의학을 다뤘고요. 자, 다음 주에도 정신건강의학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.